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엇갈린 흐름을 보였죠. 다우지수만 소폭 좀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들은 또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특히 나스닥 지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는 뭐 천정부지로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다른 뭐 이제 채권 금리라든지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가 1.5% 상향 돌파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술주가 매물이 출회됐고요. 미국의 여는 클리브랜드가 캔자스티 총재들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 스탠스에 상당히 부담을 준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카드를 빨리 꺼내들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는 일시적이고 그래서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이런 약간 안도의 코멘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시장의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난항을 겪으면서 과연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셧다운으로 갈 건가, 공화당 쪽에서 해결이 잘 될 건가, 이런 쪽에 대한 부담과 우려들, 또 반면에는 사상 초유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또 앞두고 있다는 점, 호재와 악재가 범람하는 속에서 시장은 한쪽의 연준 의사들이 이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 곧바로 매물이 출회되고, 또 다른 쪽의 비둘기파 의견들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일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테이퍼링을 늦게 하고 금리 인상은 조건을 상당히 강화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는 또 매물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의 뉴욕 시장의 특징적인 점들은 이런 코멘트 쪽에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기술주가 좀 매물이 출회되고, 오히려 조금 전에 모더나의 어떤 CEO 등의 어떤 1년 만에 어떤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약간 리오프닝 관련주, 경기 재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좀 특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은 이제 연내 실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됐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메리트가 싼 한국 시장에서 좀 더 수익을 낼까 해서 이제 점점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니까 아무래도 선진국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상승에 좀 약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테이퍼링 그런 얘기가 좀 적게 나오면 선물이라든가 이런 주식에 대해서 매수가 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다시 선진 쪽으로 자금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점점점 어떤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사자, 메리트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 겨냥하는 쪽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를 상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테이퍼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된다면 서서히 선진국 미국 쪽으로 자금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가에 대한 매수 기반, 그리고 네. 어떤 내년 길게 본다면 어떤 반도체 기반에 대한 어떤 상승.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로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 또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전일 특징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어떤 이제 시장에 특징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주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업은 이걸 팔아서 수익을 얻는. 최근에 어떤 테슬라 주가가 어떤 미국의 루시드라는 전기차가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디자인이 뛰어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캐파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다. 왜 그럴까?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그 탄소 배출권 판매할 수 있는 이쪽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오히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일에도 이런 모습들이 또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난주에 어떤 그 2차전지 배터리 어떤 양극재 사이드인 LNF라든가 또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후성과 같은 어떤 전해액 이런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전일에도 장 초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그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사이드 그리고 LNF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아우르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수소차의 어떤 두산 퓨어셀, 심지어는 어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배터리 쪽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부담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런 탄소콜 배출 가격의 급등세는 오히려 또 다른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견인한 것 같고요. 또 OCI 같은 어떤 그 관련주들도 그렇게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친환경 쪽에 호재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시장의 한 축은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매물이 출회되면서 부담을 느끼지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은 이런 또 다른 어떤 탄소 배출권이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이 특징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사들은 어떻습니까? 뭐 운임도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고 그런데 앞으로 전망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일에 어떤 해운 관련주가 펜오션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어떤 그 해운수의 상승 이런 점들은 보복 소비의 등장 그리고 어떤 그 수출의 가능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이제 그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언젠가는 가면서 이제 경기 활성화 재개감과 함께 기지개를 펴는 그런데 또 한쪽의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항만이 일종의 폐쇄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항만의 폐쇄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 보복 소비라든가 이런 물동량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런 그 항만선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의 증가 관련해서 어떤 건화물 그리고 이런 운임류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어떤 그 펜오션 이런 점들과 상승 그리고 어떤 브라질 쪽에서 어떤 그 철광석이 원료가 되는 이런 쪽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있던 그 경기가 개선될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그 운임률 상승에 따른 BDI 다시 말씀드리면 해운주거든요. 그래서 해운주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점들은 중장기적 스탠스를 볼 때 어떤 경기를 앞두고 어떤 해운운임 20주 연속 추국과 경신 네네.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해운사 주식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가 가능할까요? 저게 말하자면 이제 물동량이 제대로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또 운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너무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을 넣고 어떤 HMM 같은 경우가 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다가 그렇죠.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 경기 재개가 얼만큼 빠르게 될 것인가. 한쪽에서는 이제 뭐 경기 선행 지표도 피크아웃 쳤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도 피크아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선행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한쪽 측면에서는 물론 뭐 경기적인 기대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지속적인 경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쪽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낙폭에 따른 반등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지속해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경기 동행 지수라든가 있던 선행 지수가 동반적으로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낙폭에 따른 반등세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지속적인 상승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약간 좀 의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광약품 어저께 좋았죠. 그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부광약품 포함해서 그 제약 바이오주들 어떻습니까? 그동안 별로 그렇습니다. 못 올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를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성장주의 바로미터인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일 상당히 뭐 계속해서 추락세를 보이거든요. 네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학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경구용 쪽으로 뭐 지금 임상 실험을 마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보이는 뭐 그런 쪽인데 한쪽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뭐 치료제 관련해서 뭐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암 치료제 관련 쪽인데 유럽의 어떤 암 학회가 예상보다는 어떤 그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뭐 기대를 모았던 어떤 메드팩토라든가 뭐 제넥신이라든가 뭐 일부 관련주들이 뭐 기지개를 펴다가 다시 뭐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제 뭐 11월 달, 12월 달에 연이은 어떤 그 세계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인 이제 뭐 한미약품 유한양을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메드팩토라든가 이런 그 한쪽 측면에서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게 이제 점점점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과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뭔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오는 쪽을 보고 사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급등세를 빠르게 보이다가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바이오를 공략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 쪽까지 뭐 해오네요.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던 부분이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어제도 이제 제 지인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도체 쪽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 하면은 진짜 뭐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한미 반도체를 또 물어보시던데 여기 반도체 쪽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또 SKC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SKC도 약간 이제 뭐 반도체 걸쭉을 하다가 전일 상승을 봤던 점들이 지금 시장이 하도 결과적으로 어떤 뭐 탄소 배출권 가격들이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제는 우리도 빨리 탄소 배출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이 뭐 2차 전지라든가 수소자 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부각되면서 어떤 SK그룹의 또 다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이전에는 어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쪽에서 이제 SKC 쪽의 2차 전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인 뭐 동박이라든가 실리콘을 만드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쪽에 대한 부담감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그림들은 지금의 또 한쪽의 축이 이런 쪽으로 계속 구성되기 때문에 뭐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한쪽에서는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쪽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한쪽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과연 시장이 어느 쪽에 대해서 향후에 수익률이 많이 나올까,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올까 해서 딱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맞춰지는 게 포커스가 어떤 또 탄소 배출권, 친환경, 2차 전지 수차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상승하게 된다면 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 이틀 반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바닥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뭐 정부의 규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과연 이 문제가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감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는 플랜트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시세 확장, 매출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에서는 매수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싸니까 사고 보자 이런 쪽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물론 결과적으로 이런 규제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아직 좀 공격적으로 사자 이런 쪽의 매수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 하지만 이런 규제 부담을 느껴서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 좀 보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또 이제 카카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혹시 아까도 뭐 리오프닝 쪽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호텔이라든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 마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최근에도 보셨지만
뭐 상승을 하게 되면 계속 매물이 나오는 거 이런 점들은 어떤 미국 쪽의 정책적인 어떤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런 쪽이 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중에는 분명히 시장이 뭐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2차 전지 끌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쪽에서는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쪽에 계속 매수가 집중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 쪽 마무리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관련주 쪽이 기지기를 펼 것 같아서 면세점 호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뭐 카지노 호텔 쪽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을 구사하시고요. 한쪽 쪽에서는 분명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탄소 배출 관련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내렸던 리오프닝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 두 가지 포커스를 두고 시장의 어떤 공략하자는 전략이 어떤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끝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러는데 가장 이제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투자 수익률을 오히려 80%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지금 실은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과 뭐 몇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이렇게만 올랐던 어떤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관련주가 지금이라도 사야 될 거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금년 내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명히 많이 올랐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주도주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언젠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물론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니까 내 투자하는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가 한쪽 축에서는 어떤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수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제적인 관련주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종목군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주식이 무엇인가 그런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선진국인 미국 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그 친환경, 2차 전지 쪽 그리고 리오프닝 쪽 이런 쪽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약간 모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도 전해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